삶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술이라든가 이런 쾌락을 찾다가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 이제 도박에 이제 맛을 들이게 되면 그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이제 분석입니다. 쾌락 추구는요, 반드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속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망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못하게 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빈자리, 그 빈자리를 어떻게 이제 이걸 메꿔주느냐가 이제 결국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이고 현재 효자노인병원에서 진료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민성길입니다. 오늘은 비물질 관련 장애, 즉 행위 중독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물질이 아닌 그런 데 관련된 중독 현상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다시 말하면 정식으로 정신과 병명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는 도박장애와 성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병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한참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인터넷 게임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행위 중독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박 장애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가끔 보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어딘가요? 강원도에 살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돈 다 잃고 집이 돌아가지도 못해서 그 아래 동네에 그냥 노숙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도박 장애의 후유증이죠. 왜 그럼 도박을 하면서 끊지를 못하느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 카지노에서 아주 멋진 생활을 하죠. 멋있게 입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쇼도 하고 그런 그 소위 그 비즈니스 산업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스베가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고. 근데 한번 이 도박에 빠지면 그 쇼나 어마어마한 이런 거는 별 상관없이 오로지 도박에만 열중합니다. 그래서 이 도박 장애가 되는 거고, 이 도박 장애에서 나타나는 그 느끼는 어떤 쾌감이나 이런 것이 술이나 마약에 못지않다 이거죠. 그래서 몸이 망가지든 재산이 망가지든 여기에 몰두하고 그 도박에 하는 순간에 느끼는 그 쾌감, 이제 말하자면 뇌에서 느끼는 겁니다. 뇌에서 느끼는 그 어떤 그 화끈한 어떤 그런 그 느낌, 마치 이 각성제나 마약이나 환각제를 먹은 듯한 느낌을 가지는데,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다 뇌의 현상입니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도박을 시작하게 되고 그걸 끊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게 되고 돈도 많이 베팅하게 되고 결국은 있는 돈 다 잃게 되죠. 이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잃고 있다는 걸 느끼는지 행동은 굉장히 허풍이 많습니다. 자신만만하고 떠들고 큰소리치고 마치 좀 있으면 일확천금할 거니까 두고 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아주 이제 형편없는 상태로 빠지게 되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박을 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옛날부터 이제 이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겠지만 프로이드라는 그런 정신분석학자는요, 이 도박을 자위하고 같다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에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하여튼 그런 설명이 있고, 말하자면 그 도박 행위하고 성적인 행위하고 이렇게 대비시켜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해서 이렇게 느끼는 어떤 쾌감하고 성적인 쾌감하고 마약을 해서 느끼는 그 쾌감하고 이 다 쾌감이라는 점에서는 다 같은 거 아니냐 하는 것인데, 요거는 상당히 뇌과학적으로 일리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쾌감 때문에 이제 하게 된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이 주로 이런 일에 빠지느냐 하면 되게 어린 나이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어릴 때 가정이 파탄이 나서 그 행복을 못 느꼈다거나 또는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또는 이렇게 집안의 여러 가지 어른들이 마침 아이들을 막 구박을 심하게 했다거나 또는 그 주변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불행을 느꼈다거나 뭐 이런 삶에서 어떤 기쁨을 느끼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술이라든가 이런 쾌락을 찾다가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 이제 도박에 이제 맛을 들이게 되면 그쪽으로 빠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심리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박한 사람을 도박 중독에 이제 한번 그러니까 장난 삼아 재미 삼아 어쩌다 한 번씩 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밥 사기 정도 뭐 동전 내기 정도 하는 것까지 하고 그다음에 다시 안 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즐겁죠. 재밌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요게 이제 점점 액수가 커져가지고 24시간 도박만 생각하고 그것만 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도박 중독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 볼까 하는 그런 그 시도가 많았는데 이게 그래 어렵다 이거죠.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게 잘 이렇게 말하자면 병원에 의사 앞으로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강제로 했습니다. 이 강제로 하게 되면 이제 요즘 와서는 인권 그런 문제에 걸려서 이제 손을 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옆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제 망조가 들어간 걸 이렇게 보면서도 어떻게 뭐 주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아버지 어머니도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다가 이제 부모가 간청간청해서 겨우 병원에 입원시켜놔도 뭐 나가겠다는 의사는 퇴원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참 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방법이 좋을까? 이제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자조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셀프 헬프 그룹. 스스로를 돕는 조직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중독에서 벗어나서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불행해서 벗어났지만 그 중독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그 초청해서 술 끊어라. 우리 봐라. 끊을 수 있다. 우리를 보고 끊어라. 그래가지고 단체로 그 사람을 격려하고 단속해주고 가이드 해주고 그리고 혹시 술 마시면 막 야단쳐주고 의사가 아니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는 아주 발달해 있습니다. 발달해 있어서 동네마다 지역마다 이런 AA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단주 동맹이라고 부르는 AA, 알코홀릭 아노니머스. 그러니까 아노니머스는 무명이다 그죠? 이제 거기 가면 각자 자기 이름 얘기하지 않고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라고 소개를 해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 유학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이런 그 모임이 이제 상당히 엄해요. 입구 때부터 체크를 하고 누구냐고 막 쳐다보고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그러고 뭐 조사를 왔냐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보니까 아주 그 조직이 권위적이고 확고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물질 중독을 대할 때 의사든 부모든 학교 선생님이든 단도박 그 동맹의 뭐 지도자급이든 이 태도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도가 확실하게 하려면 신임이 또렷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교회가 이런 걸 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거기 단도박 동맹에는 단주 동맹에는 기독교적인 그런 게 없지만은 거기서 하는 이 12개의 이제 뭡니까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맨 처음에 신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부터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이라 그러면 기독교 신을 말한다 해가지고 뭐 위대한 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는데 이게 이제 미국서도 술 끊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 의사들보다 약보다도. 그래서 그게 많이 이제 퍼져 있고 사회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 그 미국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들이 거기 가서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게 AA라고 하는 단주 동맹이라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아시고 보면 좋겠어요. 이제 그걸 도박자들한테도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도박 동맹, 갬블링 아노니머스, GA, 아까는 AA인데 GA라 부르는 이런 자조 집단이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박을 치료하는 그 이제 정신과에서는 그 약을 사용합니다.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지는 이유, 이게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 과거의 불우한 어떤 경험.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어른이 되고 했을 때
병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병 중에 우울증도 있고 불안장애도 있고 정신분열증도 있고 이런 과거에 의해서 이제 병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정신과 이론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정신분석적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또는 정신역동적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병들이 생기니까 우울증을 치료하면 도박을 할 어떤 그런 그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잘하면 도박이나 약물 남용이나 이런 거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반되는 병을 치료하면 같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우울증 약을 도박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한테 주면 그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면서 술도 안 마시고 도박도 안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우울증에서 회복하면 행복을 찾을 이유가 달리 없지 않습니까? 마약이나 도박을 통해서 어떤 행복을, 쾌감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치료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섹스 어딕션, 성중독입니다. 이 성중독은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뭐 정력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이게 헷갈리는 그런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성중독 현상이라는 게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독 현상으로 그 성행위를 이제 그 사람의 성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성행위를 자주 한다. 뭐 하루라도 안 하면 못 견딘다. 그러니까 금단 증상이 있고 그걸 해야만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성행위에 마음과 몸이 의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돼 있는 걸 못하게 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우면 막 담배 찾듯이 섹스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뭐 정력이 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력하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섹스 행위만 찾는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의 말하자면 성행위가 뭐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가 무하지만 이게 건강하고 소위 만족스러운 게 되게 어려워요. 급하게 왜 담배 찾아서 피듯이 급하게 하는 그런 거고 뭔가 이게 담배를 피면서 그만 이제 됐다 하는 그런 기분 드는 정도로 끝나지 여기서 무슨 뭐 행복이나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나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참한 겁니다. 이게 술 마시는 게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브레인 뇌의 그 메커니즘을 생각하면 이 중독 현상은 마치 기계적인 겁니다. 기계에 휘발유 넣으면 기계가 돌아가듯이 담배를 피워야 기계가 돌아가고 술을 마셔야 뭐가 돌아가고 뇌가 돌아가고 몸이 돌아가고 마약을 해야 뭐 돌아가는 일종의 기계예요. 거기에는 쾌감이라는 현상은 처음에 좀 있지만 나중에 중독이 되면요 쾌감이란 게 없어지고 그냥 그걸 안 하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냥 그걸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비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 중독자도 뭐 성을 즐기는 것 같고 뭐 바람쟁이다 어쩐다 이런 말을 듣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이나 생활은 기계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없고 그거 안 하면 죽을 지경이 되는 그런 좀 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점을 이해하시고 또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중독에 빠진 사람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뭐 화가 나거나 뭐 불안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 뭐 햇빛을 쬐려낸다거나 친구를 만나서 잡담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섹스를 찾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연히 그 개인 생활이나 직업이나 또는 뭐 사회 일반적인 대인 관계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뭐 소위 말하자면 그 악명이 높죠. 물 밝히는 사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주 안 좋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대인 관계에서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외톨이처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사회 직업 활동이나 이런 커리어가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남자의 경우와 여자의 경우에 구분해서 이제 명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남자 색정증, 이 영어로는 이제 섹스 애딕션이라는 그 전문 용이고 이제 흔히 이제 부르기는 돈판 신드롬이라 그래요. 여러분 돈판 알죠? 그 이태리 말로는 돈 지오반니, 오페라 돈 지오반니라는 것도 있고 이게 다 돈판입니다. 그 돈 지오반니 오페라 보면 그 남자가 주인공이요. 맨날 여자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옥에 빠지죠. 마지막 장면에. 이제 또 전문 용어로 사트리아시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히랍 신화에 나오는 반신 반인간 이런 그런 괴물이 있어요.
또 사티리아시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거 뭐 여러분 돈판 신드롬 생각하면 어떤 사람인지 되게 짐작가죠. 예, 역사적으로 유명한 돈판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시인 바이런, 이 사람이 여자 밝히는 걸로 유명한 그 바람쟁이였고 그 사람 시집이 돈판이에요. 그 정도로 내놓고 그런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사드 후작이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카사노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로마 황제 중에 갈리굴라라는 사람이 또 유명한 성중독 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는 여자 색정증이라고 그러는데 님포매니아라고 그래요. 님포는 님프를 여자 요정을 말하는데 매니아는 광증이란 말이죠. 님포매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제 불리지만 그 하는 행동은 똑같습니다. 사실 그 이면을 보면 그 내면에 정신분열병 현상, 우울증, 성격장애, 반사회적 성격, 또 물질 중독, 어떤 그런 그 소질,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내면의 그런 그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충동이 약을 통해 나타나든지 행동으로 통해 나타나든지 한다 이거죠. 근데 그 기본적인 어떤 정신적인 메커니즘이나 이런 뇌의 메커니즘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뇌에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나타나든지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이런 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티리아시스는 여자도 밝히지만 도박도 좋아하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한다 이겁니다. 이 가지가 다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망조가 들기 쉽죠. 예. 그게 다 모두 쾌락추구라는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으리라고 봅니까? 님포마니아, 돈판 신드롬을 가진 인물이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우리나라 현존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 중에? 제가 그 사람이 본래 그랬는지 몰라도 옛날에 연산군이라는 그 왕이 이제 그런 그 이름을 들을만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 술 중독처럼 이 사람은 결국 망조가 됩니다. 돈판이 나중에 지옥에 떨어 죽듯이 이제 그런 운명을 밟게 됩니다. 뭐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동성애가 문제가 되는데, 동성애도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이제 아주 극단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제 좋은 예가 이제 동성애 중독자의 경우 파트너가 500명, 1000명이 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한참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느냐? 치료가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잘하면 본인이 깨닫고 이제 소위 불륜 행각을 안 할 것 같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 끊듯이 이것도 쉽지 않아요. 해놓고 그냥 그대로 또 그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강제 입원입니다. 이제 제가 정신과에서 한 30년 일했는데, 34년 일했죠. 근데 가끔 이제 환자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 입원시켜 놓으면 있는 동안은 아주 눈치가 좋으니까 잘해요. 저 깨달았습니다. 반성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술꾼일이 왜 항상 그런 말 하듯이 그래 해놓으면 또 알았다 하고 내보내면 또 그 다음날 또 부모들이 또 끌고 와요.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한다고는 돼 있지만 쉽진 않고, 여간해서 본인이 깨달아서 그걸 그만두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동반 정신장애를 치료를 하면 같이 이제 좋아지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욕을 끊어주는 약들이 있어요. 남자한테는 여자 성호르몬을 주고, 여자한테는 남자 성호르몬을 줍니다. 그러니까 반대 성호르몬을 먹으면 성욕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한다는 건데, 이게 약을 제대로 먹어야 될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별 어려워요. 이게 성폭력 범죄, 이제 상습 성폭력범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걸 하죠. 화학적 거세, 이렇게 밑에 발목에 전자장치를 채워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가서는 화학적 거세를 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 남자한테 이제 여성 호르몬을 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성 호르몬 가지고 잘 안 돼요. 이 느낌이 성욕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어떤 느끼는 쾌감을 노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욕을 죽여도 이런 성욕이 없어도 여자를 폭행하는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좋은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쾌락 추구는요 반드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음속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망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으로 나오든 술로 나오든 섹스로 나오든 하여튼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걸 못하게 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빈자리, 그 빈자리를 어떻게 이제 이걸 메꿔주느냐가 이제 결국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중독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직도 어려운.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도 AA, GA, 그러니까 그 단주동맹이나 도박동맹처럼 이 자주집단을 만들어서 이걸 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그렇다 낫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아서 서로 격려하니까 이 동료들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관심과. 말하자면 누가 감시해주고 단속해주고 야단쳐주면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빗나가는 사람한테 뭐 공감하라, 이해한다, 그래, 알았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놓치는 게 있어요. 확고하게 잡아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마음을 잡아요. 그래, 이해한다, 그래, 또 요즘 위로한다, 이해한다 말만 축구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선은 마음이 놓이지만 그 다음에 so what? 어떡하라는 거예요? 안 돼라고 얘기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안 되라고 얘기하기 전에 일단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우리가 위로도 한다, 공감한다 말하는 거지. 그냥 공감만 하고 말면 뭐 하라는 얘기하고 또 어떻게 비슷한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물론 이게 어떤 선생님들은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할지 몰라도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 또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런 성중독 현상이 현대 사회에서는요 옛날 톰 판이나 연상국 같은 사람은 없어요. 좀 드물고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New Generation of Sexual Addiction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는데 이게 뭐냐면 성중독 환자적인 것이 포르노를 향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실제 여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포르노 보고 그걸로 이제 성적 만족을 끝내고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실제 인과는 상관 안 하고 그거 보고 그러고 끝나고 그다음에 또 그거 하고. 그러니까 여자 사귀는 거는 신경 안 써요. 그걸로 다 끝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포르노 아딕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병입니다. 이건 아직 병으로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주는 해독이 어마어마해요. 현대 사회에. 그래서 이제 인터넷 포르노 중독은 현대 사회에 변형된 성중독이다. 이 성중독이 일으키는 모든 해독은 포르노 중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알코올 중독처럼 폐간망신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느냐가 이제 문제예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는 지금 다 모두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도 연구를 해서 이런 방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인터넷 게임 장애예요. 이 게임 장애가 일반 중독하고 거의 같은데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이제 그 의사들은 이걸 법으로 해서 못하게 하자, 법을 만들자 그러는데 병으로 만들자, 그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자 하고 생각하는데 게임 업체에서는 반대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비슷한 걸로 휴대폰 중독, 그다음에 이제 운동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해서 이게 다 모두 이제 어때 마음에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먹는 거, 쇼핑하는 거, 그다음에 일에 빠지는 거, 이게 다 중독 현상이고 그런 사람한테 그걸 못하게 하면 불안 초조해하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거죠. 이 다음 시간에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또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